안녕하세요. 글로벌 감동 열차의 피치 교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의 꽃을 피워냈는지 그 눈물겨운 사투를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은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길 기다려라 라고 비웃으며 손가락질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전설적인 거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들,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닦은 1세대 기업가들이 보여준 역대급 결단의 순간들을 아주 생생하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정말이지 이 이야기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이 돋고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1971년의 어느 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이지만 그때는 어땠을까요?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당시 한국은 제대로 된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기술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나 소판 돈을 들고 가출했던 흑수저 중의 흑수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었죠. 그가 지금 영국의 심장부인 바클레이스 은행의 롱바텀 회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4,300만 달러를 빌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한국의 거대한 조선소를 짓겠소. 여러분, 4,300만 달러면 지금 가치로 따지면 정말 수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액이에요. 롱바텀 회장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가 차서 비웃었죠. 이보시오 정 회장, 당신들 나라에 배를 만들 기술이 있소? 아니면 그런 큰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라도 있소? 담보로 잡을 땅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말이오. 라며 아주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100명 중 99명이 아니라 100명 모두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주영 회장의 그 유명한 역대급 순발력과 압도적인 배짱이 나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어요. 여러분, 그 당시 500원짜리 지폐에 뭐가 그려져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입니다. 정 회장은 그 거북선을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며 롱바텀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시오, 당신네 영국이 철갑선을 처음 만든 게 19세기라고 했지요. 우리는 이미 1500년대에 이 철갑선을 만들어 일본 해군을 완전히 격파했소. 비록 지금은 좀 뒤처졌을지 몰라도 우리 한국인의 혈관에는 500년 전부터 이미 이런 최첨단 조선 기술이 흐르고 있단 말이오. 와, 여러분, 이 소름 돋는 대사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기막힌 말 한마디에 그 콧대 높던 롱바텀 회장이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당신네 민족은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차관 승인 보고서를 써주게 됩니다. 지폐 한 장으로 수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전 세계 금융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돈은 빌렸지만 아직 조선소를 지을 땅도 설비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산 미포만의 허허벌판 백사장 사진 딱 한 장을 들고 전 세계 선박왕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는 여기 이 백사장에 내가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지을 테니 배부터 먼저 사시오 라고 제안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식당 건물도 없는데 메뉴판만 보고 음식값부터 내라는 격이잖아요. 그런데 정 회장의 그 진심 섞인 배짱에 감복한 그리스의 선박왕, 리바노스가 26만 통읍 거대 유조선 2척을 주문합니다.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작전이 시작됩니다. 조선소를 짓는 공사와 배를 만드는 공정을 동시에 진행해버린 거예요. 낮에는 조선소 암벽을 쌓고 밤에는 배 용접을 했습니다. 세계 선박 역사상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겁니다. 결국 정주영 회장은 보란듯이 성공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백사장을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1위의 조선소로 탈바꿈시킨 것이죠. 해봤어? 라는 그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일단 해보자며 모든 것을 던졌던 그 결단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자, 정주영 회장님의 그 압도적인 배짱에 가슴이 시원해지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한 번 더 경악하게 만들, 어쩌면 더 정교하고 치밀했던 또 하나의 역대급 승부수를 만나러 가볼 거예요. 바로 삼성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1983년입니다.
여러분 1983년의 대한민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막 보릿고개를 넘기고 섬유나 가발 같은 가벼운 경공업에서 겨우 벗어나던 시기였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첨단 기술이야 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해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폭탄 선언이 터져 나옵니다. 당시 73세의 노경영인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이 이제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오, 역시 삼성? 이랬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당시 반도체 시장을 꽉 잡고 있던 미국의 인텔은 대놓고 삼성과 이병철 회장을 향해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난을 퍼부었어요. 일본의 미쓰비시 연구소는 한술 더 떠서 아주 구체적인 보고서를 냈는데 제목이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삼성은 3년 안에 파산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럴 만도 했던 것이 당시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 같은 초강 대국만이 감히 발을 들일 수 있는 이른바 신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는 한국의 기업이 이걸 하겠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저 무모한 도박으로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병철 회장의 생각은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려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대한민국의 생존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렇게 강조했어요.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오직 첨단 기술뿐이다.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쌀이다.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영원히 삼류 국가로 남을 것이다. 정말 눈물 나지 않나요? 그는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산업의 쌀을 우리가 직접 생산해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전 재산과 삼성의 운명을 통째로 걸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단 6개월 만에 무려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죠. 여러분 1983년에 1조 원이면요. 당시 삼성 전체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몇 배나 되는 돈이었어요. 한마디로 실패하면 삼성은 끝장이라는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주변의 모든 참모가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며 말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삼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라고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죠.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하겠다. 이 압도적인 결단력이 결국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은 전 세계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장담했던 64K 디램 개발을 불과 6개월 만에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남들이 6년 걸릴 일을 6개월 만에 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결단으로부터 정확히 10년 뒤 삼성은 정말로 일본을 제치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이병철 회장이 그 차가운 조롱과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고 IT 강국 코리아라고 불리는 일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한 노경영인의 해안과 목숨을 건 결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버린 거죠.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자, 이렇게 조선소와 반도체라는 불가능의 벽을 넘은 두 거인을 만나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이것이 없었다면 과연 이 모든 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그 쇳물에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려 했던 철강왕 박태준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듣다가 눈물을 흘리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1968년에 경북 포항 영일만을 상상해보세요. 지금은 거대한 공장들이 들어서 있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모래 벌판뿐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도 제철소를 짓겠다고 나섰을 때 전 세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 냉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대놓고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의 제철소는 시기상조다 라며 돈을 한 푼도 빌려주지 않았어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심지어 도와주는 나라도 없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박태준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눈물겨운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일제강점기 우리 조상들의 고통과 눈물이 서린 대일청구권 자금을 제철소 건설에 투입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피해 대가였습니다. 자금이 확보되자마자 박태준 회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아주 비장한 연설을 합니다. 지금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 유명한 우향우 정신의 시작이었죠.
여러분, 이 돈은 우리 조상들이 흘린 피의 대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철소 건설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조상님들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 오른쪽으로 돌아서서 우향우, 저 영일만 바다에 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죽자는 이 말이 단순한 비유였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목숨을 걸고 완수하라는 박 회장의 처절한 명령이었습니다. 실제로 박 회장은 공사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자갈을 씹어가며 일했다는 전설적인 일화가 있을 정도로 현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정신력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예정된 기한보다 훨씬 빠르게 뜨거운 쇳물을 뽑아낸 거예요. 포항 제철이 완공되어 첫 쇳물이 쏟아지던 날, 현장에 있던 외국인 기술자들은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해요. 자원도 기술도 없는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철강을 만들어낸 건 오로지 죽을 각오로 임했던 기업가와 노동자들의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정주영, 이병철, 박태준 회장의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소름 돋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전 세계가 안 된다고 할 때 오직 국가와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개인의 영달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뜨거운 애국심과 사명감이 그들을 움직인 근본적인 힘이었어요. 그들의 압도적인 결단력, 그리고 그들을 믿고 현장에서 땀 흘린 우리 국민들의 성실함이 만나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적을 완성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민족, 그리고 이 위대한 성우자들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 뒤에는 이런 전설적인 거인들의 눈물과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소름 돋고 가슴 뭉클한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감동 열차의 피치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자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